이번 챕터에서는 디자인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처음에 접근하실 때에는 큰 덩어리 위주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 단계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또 세밀하게 강좌를 또 추후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설계하는 분들이 이렇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게 되면 공정사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웨이퍼 제작을 하게 되는 형태로 칩이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 뒷단은 공정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25개의 팀이 뭉쳐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칸의 칩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되고요. 메가노 180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3800 x 3800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삼성 28나노 공정은 4000 x 4000 또 뭐 TSMC 공정 별도로 컨택하시면 일부분의 면적을 별도로 할당받기도 하고 그 면적을 이제 공정 지정이 되면 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적에 따라 이제 가격이 좀 변경되니까요. 어쨌든 내가 설계하는 면적 안에다가 내가 할당받은 면적 안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설계팀 입장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합성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칩을 제작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합성 단계에서는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툴을 많이 쓰고 있고 레이아웃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시놉시스의 IC 컴파일러 또는 IC 컴파일러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에 대한 사용법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강좌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칩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아웃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합성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베릴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RTL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합성을 하게 됩니다.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모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이름, 그 다음에 포트, 인아웃 포트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엔드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지요. 베릴로그랑 그 다음에 합성 후에 나온 결과랑 같습니다. 베릴로그에도 똑같이 모듈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엔드 모듈로 끝내고 이 모듈의 이름, 그 다음에 포트 지정하고 이렇게 포트가 A가 인풋, B가 아웃풋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사인으로 포트 B는 A의 반전이야 이렇게 이제 베릴로그 랭귀지로 구현을 하지요.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면 이거는 인버터를 만든 겁니다.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동작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건 인버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신호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A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A랑 이렇게 B가 있으면 A에 0을 넣으면 B는 1이 나오고 A에 1을 넣으면 B는 0이 나오는 이게 이제 반전되는 신호라는 의미니까요. 이런 형태로 인풋과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거고 이거는 명시적으로 인버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성이라는 게 뭐냐? 합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합성 툴이 이렇게 쭉 문법 구조를 판단하다가 이런 구문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이거는 동작 상황으로 봤을 때 인버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디자인 킷이 있는데 스탠다드 셀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셀 종류 중에 여러 개의 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셀들 중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셀이 뭔지 찾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셀이
이 인버터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 툴이 판단을 해서 이 구문을 이렇게 특정 셀로 바꾸어 줍니다. 물론 합성 과정에서 뭐 타이밍을 미트시키고 뭐 이런 이제 역할도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베릴로그 소스 코드 중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베릴로그 소스 코드를 분석한 다음에 가지고는 스탠다드 셀로 컨버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문으로 바뀐 건데요. 요 어사인 구문이 보시면 인버터라는 INVX1이라는 그 또 다른 모듈이죠. 또 다른 모듈이 있고 이거 U2는 인스턴스 네임이고 임의를 주정해 준 거죠. 뒤에는 포트 매핑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INVX1이라는 또 다른 모듈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공정사에서 만들어 놓은 모듈입니다. 설계자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공정이 지정이 되면은 그 공정에 맞는 셀들이 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공정 또는 매그나 공정, SK 공정, TSMC 공정, UMC 공정에 맞는 스탠다드 셀이 각각 개별로 존재하고 이 스탠다드 셀은 뭐 이제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180에서 한 300여 개의 셀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인버터,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낸드 게이트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디자인 컴파일러에 세팅을 해주면 베릴로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셀 중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스탠다드 셀의 종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변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논리 조합을 다시 만들어서 그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이 충분하지 않으면 합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는 셀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정해지면 내가 쓸 수 있는 스탠다드 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인버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버터로 바꿔준 건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버터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문법 구조로만 구현을 하면 합성을 하게 되면 합성기가 이렇게 인버터로 바꿔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애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A, Y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여기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Y죠. 그래서 여기 A 포트 얘가 포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A 포트, 여기가 Y 포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을 인가를 해주면 여기는 1이 나올 거고 여기 1을 인가를 해주면 여기 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는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레이아웃은 뭐냐? 레이아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환해 준 이 스탠다드 셀을 실질적으로 내가 할당받은 면적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단순하게 붕 떠 있으면은 이제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웹 패드랑 이렇게 VDD도 연결해주고 VSS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포트니까요. A 포트랑 여기 또 패드랑 또 연결해주고 Y도 포트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셀의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패드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면 이 반대쪽 패드에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면적 안에 어떤 스탠다드 셀을 가져다 놓고 파워나 또는 시그널 라우팅을 해주는 과정을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칩 설계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베릴로그 소스 코딩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셀 종류로 이렇게 동작하는 스탠다드 셀 종류로 바꿔주고 이 스탠다드 셀을 가지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이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제작하게 될 거고 이 제작된 마스크를 통해서 칩이 제작이 되는 웨이퍼가 제작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배우시면 아주 훌륭한 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단계를 나눠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설계하는 분들 입장에 처음에는 디자인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 애를 만들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간단하게 뭐 UART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한 뭐 암 프로세서나 뭐 리스크5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AI 요즘 많이 하시니까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자인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가져다 쓰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하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할 때 많이 쓰는 툴이 VCS 이건 시납시스 툴이고요. 엑셀리움 이거는 케이던스 툴인데 NC 베릴로그가 변경이 된 겁니다. 버전업 되면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퀘스타심 이거는 그 멘토 건데 모델심이었는데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C 베릴로그 모델심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엑셀리움 퀘스타심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시뮬레이션 툴은 어떤 툴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좀 다르고 그 구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시뮬레이션 툴 자체는 어떤 툴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드 검증을 하죠. 보드 검증을 할 때는 뭐 자일렉스를 쓴다거나 인텔의 알테라를 쓴다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보드 검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설계된 내용이 여기 FPGA 보드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이 다운로드가 됐던 그 설계가 동작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보드 상태에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보드 상태에서 점검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RTL이 잘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요 과정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때 합성을 할 때 이제 쓰는 툴이 시납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를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물론 이제 케이던스 멘토 툴인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정에 맞는 그 테크 파일이라고 하는데 룰 파일을 제공을 하는지 안 해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공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파일들을 받게 되는데 그 파일 중에 이 파일은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해야 된다 또는 멘토에서 해야 된다, 시납시스 그 케이던스에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있는지 먼저 처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툴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툴을 결정을 하고 이제 처음에 툴을 먼저 결정해 버리고 나면은 그 해당 파일이 없으면은 그 합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PDK 공정을 예를 들면 뭐 메가나 180나노 공정을 결정을 하고 나면 거기 PDK를 받으시고 그 PDK 안에 디자인 킷들이 어떤 툴에 맞게 파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툴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합성은 근데 디자인 컴파일러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도 디자인 컴파일러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합성을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동일성 점검을 합니다. 그 합성을 할 때 바뀌는 게 요게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든 그 베릴로그 구문이 스탠다드 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랑 동일한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바꿔줬는데 이게 셀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요즘 뭐 50만 게이트, 100만 게이트, 뭐 1000만 게이트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잘 바꿔줬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그 펑셔널리티를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디자인 컴파일러가 바꿨지만 이런 원하는 이런 구문은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구문이 있었을 때 해당 셀로 잘 변경이 됐는지 그 스탠다드 셀이 종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퀴버런스 체크, 즉 동일성 점검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툴이 시냅시스의 포멀리티라는 툴이고요. 이 툴이 어려운 툴은 아니고 그냥 넣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A, B잖아요. A에 0 넣고 1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1 나오고 0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이
여기에도 0 넣어보고 1 넣어봅니다. 그러면 B에서 똑같이 1 나오고 0 나오는지만 봅니다.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펑셔널리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인풋에 01011을 넣었을 때 아웃풋에서도 101010이 똑같이 나오는지, 얘랑 똑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오는지 체크해주는 툴이 이 포멀리티 툴입니다. 이게 잘 돼 있으면 논리적으로, 펑션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합성이 잘 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점검을 하게 됩니다. 타이밍 점검은 시놉시스의 프라임 타임이라는 툴을 가지고 타이밍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합성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스펙을 정하잖아요. 내 디자인은 무조건 20나노 세컨드에서 미트가 돼야 된다. 또는 20나노 세컨드를 타겟 프리퀀시로 두고 합성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합성을 하게 되면 셀들로 바꿔졌잖아요. 그럼 이 셀들은 자체적인 딜레이 값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A, B인데 A가 인풋으로 만약에 0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1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얘가 뭔가 계산을 해서 뭔가 바꿔준 다음에 1로 바꿔준 값이 나오는 겁니다. 0에서 1로 흘려보내준 게 아니고 0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쭉 한 다음에 1이 나오는데 요거 할 때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셀 딜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셀 딜레이를 뭐 예를 들어 나는 1나노 세컨드가 필요해. 이 셀 하나 통과할 때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인버터가 이렇게 쭉 연결이 서로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20나노 세컨드가 타겟 라이브러리인데 이 인버터가 20개 넘게 수로 연속돼서 쭉 연결이 되면 여기 인풋 들어가고 나중에 아웃풋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나노 세컨드보다 더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셀들의 딜레이 값들 또는 여러 가지 마진 값들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스펙 안에 지금 이 합성된 결과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한번 점검을 하긴 하는데, 디자인 컴파일러의 주요 기능은 요 변환해 주는 게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타이밍 체크만을 위한 별도의 엔진을 가진 툴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게 이 프라임 타임이라는 거고요. 이 프라임 타임까지 끝나고 나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시뮬레이션을 왜 다시 돌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돌렸던 그 베릴로그 소스 코드는 그냥 딱 베릴로그로 돼 있죠. 베릴로그로 돼 있고, 이때 돌리는 시뮬레이션은 바뀌었기 때문에 얘의 형태로 베릴로그 소스 코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넣는 그 파일이 동일하지가 않죠.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이때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이때 할 때는 이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같이 추가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타이밍. 왜냐하면 셀 딜레이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타이밍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시뮬레이션은 그냥 아이디어란 펑션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타이밍과 같이 해서 시뮬레이션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레이아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변환됐던 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파워 연결하고 시그널 매핑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레이아웃인데, 이 레이아웃을 잘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은 그냥 예시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갖다 놓은 그림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게 패드가 될 거고, 여기 본딩 패드,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둘러진 게 이제 파워링이 될 거고, 이 안에가 스탠다드 셀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갖다 놓은 거라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요만해요. 이게 요만합니다.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요만 수많은 셀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동일성 점검, 타이밍 점검, 시뮬레이션 과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왜 한 번 더 하냐면, 레이아웃을 하면서 셀들이 몇 개 추가가 됩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인버터가 추가가 된다거나 버퍼가 추가가 된다거나 클럭을 위한 여러 가지 셀들이 좀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좀 이루어집니다. 이런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때 설계했던 내용과 요거랑 세 개가 모두 다 같은지 봐야 됩니다. 요걸 보면 최종적으로 바뀐 그 펑션이 맨 처음과 동일한지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이런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타이밍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요때 하는 타이밍 점검과 요때 하는 타이밍 점검은 조금 다릅니다. 요때는 셋업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을 주로 체크를 하고 이때는 셋업하고 홀드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는데 디테일한 거는 추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점검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홀드까지 보고 스타일씩 통해 가지고 이제 파라시틱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또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단계 자체는 동일합니다. 합성하고 동일성 점검, 타이밍 점검, 시뮬레이션. 레이아웃하고 동일성 점검, 타이밍 점검,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합성하고 레이아웃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머지라는 과정을 하고 피지컬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 아래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 위에까지만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은 아이덱에서 진행을 하면은 아이덱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처음에 설계하시면 되고 합성하면 되고 레이아웃 하면 되는데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점검하는 과정 3번, 합성이 잘 됐는지 점검하는 거 3번,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점검하는 거 3번. 이렇게 하시면은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데 물론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네, 물론 검증하는 과정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합성과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합성이 잘 됐는지 보는 과정 3개,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보는 과정 3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 파워가 잘 연결이 됐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습니다. 시그널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노이즈 문제, 뭐 크로스톡부터 해가지고 볼 게 많은데 처음 접하실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크게 이렇게 2단계 거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